네, 전국에 계신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큰 꿈이 있다면 언제나 좀 따뜻한 주도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도 주도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리더와 리더가 만날 때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를 암기하게 되잖아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등기 중에 사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뭐 한 10년, 20년 동안 저당권 등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저당권만 보게 되었다. 그러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점을 한번 간단히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물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 여기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차이점은 뭐냐?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핵심.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고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러나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는 거죠. 예,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확정기일 이전에 여러 개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은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액이 담보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갚았어. 그러면 돈을 갚았는데 저당권을 말소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사실상 껍데기.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다시 돈을 빌려요. 그러면 또 저당권 등기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또 갚으면 말소, 또 빌리면 또 다시 설정. 그러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굳이 뭐 이런 걸 하냐. 그래서 나온 게 근저당권인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가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마지막 결산기에 이르러서 채권액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 입장에서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당권은 사용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근저당권은 은행들만 설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근저당권을 많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이 있고 또는 뭐 개인과 개인 간에는 그냥 대여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출 원금. 그다음에 이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채권 최고액이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이 부실 났을 때 요걸 이제 사고 파는 것,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 이런 내용도 차후에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래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얼마냐? 여러분 전세권은 전세금이 3억이야. 그러면 3억 원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의 전세금이 2억이야. 그러면 2억 원까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제가 은행에서 2억을 빌려 그러면 2억에다가 플러스 이자나 이런 걸 안 갚을 걸 감안해서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할증하죠. 그래서 2억이라면 1금융권은 120% 할증해서 2억 4천.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 금융권들은 130% 할증해서 2억 6천.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원래 여신거래 약정 이런 대출에 대한 약정은 원래는 뭐 연 3.5, 연 4%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갑자기 연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연체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대출의 이자는 연 4%. 그런데 만약에 연체가 되면 연 18%, 연 19%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월 8일부터 연 24%로 이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알아두시고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이다라고 하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원금 2억, 채권 최고액 2억 4천. 그런데 2억에다가 이자가 한 2천만 원 늘었어. 그래서 2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2억 2천만 원까지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금 2억에다가 이자가 6천만 원 늘었어.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이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인 거니까 2억 4천만 원까지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법률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 금융, 무슨 뭐 또 MPL 또는 또 세관공매 또는 온비드공매, 경매 다양한 걸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도 용어와 그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암기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사실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이 도대체 인맥은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인맥은 곧 나의 능력이다. 내가 능력이 좋으면 인맥은 여러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인맥은 늘어나지도 않거니와 확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좀 좋은 능력을 좀 가져야 된다. 저나 우리 멘티반 여러분이나 강력한 인맥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사실 저로서는 이미 60여 분의 멘티반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또 인맥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억되는 인맥이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